대한민국 넘버원 스타트업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나날이 썰렁해져서 저희가 이제 분위기를 스스로 키우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의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DG 벤처스 이유입니다. 오늘 거인이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생긴 거로 봐서는 어디 거인이 흔적이 안 보이지만 네. 서비스 이름이 거인의 서재. 거인의 서재. 회사 이름은 플래클. 유승훈 플래클. 대표이사님 모셨는데요. 서비스하고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플래클의 류승훈이라고 합니다. 그 플래클이라는 이름 자체는 그 저희 플랫 월드 아티클이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인터넷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필터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출범을 한 팀인데요. 네. 지금 이미 뭐 많이들 이제 졸고 계시는데 그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직 안 줬는데요. 플래클 서비스 자체를 그래서 대차게 망했고요. 그 망한 다음에 다음에 시도를 한 서비스가 거인의 서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거인의 서재 서비스는 무엇이냐? 내가 읽었었던 책, 혹은 또 내가 읽고 있는 책, 또 혹은 내가 읽고 싶은 책들을 쉽게 좀 더 모바일에서 찜을 하고 그걸 통해서 책에 대해서 다른 유저들과 나누는 그런 도서 SNS 서비스입니다. 네. 자, 그 도서 SNS 이렇게 감이 안 떠오르는데요. 그것만으로는 감이 잘 안 들어오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서를 그러면 그 다운로드를 하고 앱을 설치하면 거인의 서재죠. 설치하고 나서 등록을 하고 나면 처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가요? 거인의 서재에서는 이제 가장 중점을 둔 게 그 정말 실제로 책을 구매하고 책을 읽는 분들이 어떤 행동 패턴으로 그 책을 구매하고 읽는지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둬서 서비스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다른 분들이 제가 이제 그래서 관찰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서점에 가면 보통 이제 베스트셀러나 신간 이런 부분들을 쭉 한번 훑어본 다음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책을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거인의 서재는 먼저 이제 유저들이 많이 보는 책, 혹은 또 신간, 베스트셀러 이런 부분들을 쇼핑하듯이 스크롤 다운을 하면 계속해서 거기에서 자신의 서재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가장 최적화해서 만들었습니다. 왓챠처럼 이렇게 영화 보면서 이거 괜찮아.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인가요? 맞습니다. 왓챠와 그 비슷한 분위기이고요. 그게 책으로 바뀌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책은 이제 종류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가 좋아하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카테고리는 책들. 그렇다고 하더라도 책의 숫자가 영화보다는 뭐 수백 배 많을 텐데요. 그렇죠. 수백 배, 수천 배 많을 것 같은데. DB는 어떻게 구하셨어요? 책 그 표지나 뭐 이런 저자 설명이나 이런 DB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실제로 그 책 같은 경우는 1년에 거의 뭐 10만 권 이상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 DB를 저희가 뭐 다른 데서 뭐 구입하거나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요즘 오픈 API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나 구글 북스 그런 오픈 API를 많이 쓰고 있고요. 또 공공기관에서도 디브러리라고 하는 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그 오픈 API를 제공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다 API를 통해서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서비스들이 보면 이게 그 뭔가 페인 포인트가 좀 확실히 느껴지는 서비스들이 있고 좀 덜 느껴지는 서비스가 있는데, 책 이렇게 뭐 이렇게 정리하고 뭔가 자기가 그 리뷰를 쓰고 이런 거는 좀 페인 포인트가 약한 서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많이 이제 저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게, 개인적으로는 이게 엄청난 페인이었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서베이를 했었던 결과도 이 부분이 굉장히 페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페인이 있었냐면,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계속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예컨대 그 무협지나 판타지 소설 같은 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뭐 30권이 넘어가고 40권이 넘어가고 그러는데요. 이게 몇 권을 보고 있는지 모르면 26권을 읽다가 27권을 읽었는데 다시 또 26권을 읽고 하는 그런 사태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일단 첫 번째 니즈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읽고 있는 책들을 보통 책갈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책갈피로
또 책갈피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책을 뒤집어 엎거나 혹은 또 이 폴드를 하거나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솔루션을 취하는데 읽는 책도 같이 정리가 돼 있으면 페이지 숫자만 적어서 쉽게 책갈피 기능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신문이나 이런 곳에서 읽을 책 같은 경우 내가 찜하고 싶은 책 기억이 안 나는데 먼저 찜을 해놓으면 서점에 가서 책 구매할 때 그때 딱 쓸 수 있겠다. 예, 나 그런 생각에서 미리 찜해놓고 예, 리스트 예, 보고 서점에 가서 산다. 예, 맞습니다. 잊지 않고 찜해놓고. 네네네. 자, 그러면 사실 그런 니즈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전제가 돼야 될 게 데이터베이스가 그 현재에 나와 있는 국내에서 커버할 수 있는 책들을 상당 부분을 커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커버가 100%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예, 그 100%가 거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디브러리 자체는 그 국립중앙도서관이라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ISBN 넘버 등록을 받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을 등록을 하려면 그쪽을 통해서 등록을 해야 되고요. 비단 국립 디브러리뿐만 아니라 그 네이버에서도 실제로 검색을 해서 거의 안 나오는 책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그 유사 서비스들이 뭐 해외 성공 사례라든지 뭔가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비즈니스 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뭐 인수 사례라든지 뭔가 유저 수 풀이를 어느 정도까지 가능했었는지 뭐 이런 사례라든지.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제 굿리즈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해외에서는 사실 상당히 유명한 서비스이고요. 아마존이 인수했나요? 네. 아마존이 인수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가격에 인수했는지 알고 계세요? 저도 아마존에 물어봤는데 아마존 분들은 그런 부분을 노출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초에 인수했죠. 굿리즈. 책 리뷰하는 사이트인가요? 저희랑 컨셉은 거의 같습니다. 네. 자기의 책장을 먼저 구성을 하고 그 책장 구성한 걸 통해서 유저들이랑 그리고 리뷰를 써가면서 인터랙션을 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인데요. 지금 현재는 웹 서비스에서 훨씬 더 치중이 돼 있고 모바일 서비스 쪽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더 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굿리즈는 그 컬래버러티브 필터링 협업 필터링을 제공하는 왓챠같이 하는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랑은 약간 개념은 좀 다른데요. 물론 서재로 쓸 수 있는 건 맞고요. 왜냐하면 똑같이 그 왓챠처럼 그렇죠. 내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알 수 있고 하는데 그 집단의 지성을 이용해 가지고 협업을 통해서 뭔가 최적의 어떤 추천 솔루션을 뽑아내는 그런 식인데 회사에서는 어떤 그런 걸 좀 벤치마킹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요즘은 개인화된 이제 앱들이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추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추천을 받는 한 번 읽기 시작하면 2시간에서 3시간, 심하게는 10시간까지 이제 자기 시간을 소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선택했을 때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왓챠 같은 얘기 해주셨지만 영화는 아무 생각 없이 2시간을 그냥 보면 되는데요. 책은 능동적으로 본인이 3시간에서 4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유저들이 그걸 쉽게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거는 오히려 책을 직접 추천을 해주는 것보다는 유저들끼리의 책 궁합도를 측정을 해서 그 책 궁합에 맞는 책 궁합이 높은 유저들을 다른 유저들한테 추천을 해줌으로써 그 다음에 읽을 책들을 본인이 좀 더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추천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헷갈리는데요. 사람을 추천해 주는 거죠, 사실. 사람을 추천. 너랑 성향이 맞는 사람을 추천해 준다. 그거 우리 이제 그 부분은 조금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우리의 그 숨겨진 히든 카드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 한 가지. 저 2가지를 자랑해도 괜찮겠습니까? 2가지 괜찮습니다. 3가지도 괜찮아요. 첫 번째는
저희가 아까 처음에도 자랑을 했지만 그 저희는 유저 행동 패턴을 고려를 해서 UX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실제로 서점에서 쇼핑을 하는 기분을 모바일에 직접 옮겨놨다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알파 테스트가 저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알파 테스트는 물론 한 70분 정도 이렇게 대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네. 있었지만 알파 테스트 이제 시작을 하자마자 약 4일이 지났을 뿐인데 유저들 평균 이제 책 등록 건수가 이제 40건이 넘어갔고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내가 이 책을 보고 싶다라고 찜한 그 비율 자체도 거의 뭐 그 40건 중에서 40% 그 17건 정도로 이제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점에서 쇼핑을 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모바일 그 경험을 할 수 있다. 최적화된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저희 첫 번째 장점일 것 같고요. 그 40명, 그러니까 70명 모은 분들이 네. 평균 연간 독서 권수가 몇 권 정도 되는 양반들이에요? 아, 연간 독서 권수는 저희가 사실 아, 그래요? 조사까지 별로 안 보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제가. 예, 맞습니다. 근데 책은 많이 삽니다. 예, 예. 사기는 사죠. 네네네네네. 네, 그 예, 그리고요. 두 번째 예. 자랑. 아, 예, 두 번째 자랑은 저희가 이거는 좀 재미로 이제 아까 얘기가 조금 진행됐던 책궁합 부분입니다. 네. 그 보통 왜 연인들이 이제 헤어질 때 보면 왜 헤어지냐고 물어보면 생각의 차이가 크다. 우리는 너무 생각의 차이가 크다라고 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책궁합이라는 거가 있으면 생각의 차이를 좁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뭐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는데 네. 네네. 그게 실질적으로 작동이 될지는 네. 예, 하여튼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두 가지. 네, 두 가지.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아, 근데 저희가 알파 테스트를 한번 예. 그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 실제로 저희 가족들끼리 있지 않습니까? 책궁합이 확실히 높게 나옵니다. 아, 그리고 연인들끼리는 뭐 간혹 뭐 물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 연인들끼리도 상당히 높게 나오는 그런 편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궁합의 정확성은 꽤나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 창업 배경을 제가 보다 보니까 네. 코트라 다니시다가 네네네. 창업을 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철밥통 공기업에 다니시다가 네네. 코트라는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직장 그렇죠. 아닙니까? 해외도 네. 많이 나가고 예. 물론 나쁜데 뭐 좀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은 납치도 되고 그러더만. 예, 하여튼 예. 어떻게 거기서 남들 다 선망의 대상이 그 직장에 다니시다가 네네. 창업의 험한 길로 오셨는지. 아, 그 코트라를 다닐 때 사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특히 네. 코트라에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젠틀하시고 또 그 굉장히 그 수준도 뭐 되게 높다라고 이렇게 하실 만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직장 생활 자체는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리고 또 네. 그 만족스럽게 했었는데 다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아무래도 공기업이고 그리고 정부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하고 싶은 부분이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젊을 때 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공기업보다는 좀 더 험한 길을 택하게 됐습니다. 네. 예. 자, 그 서비스를 네. 그 우리가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느껴지는 거는 왠지 네. 좀 서비스가 어수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뭐 만드신 분 앞에서 제가 뭐냐면 일단 왜 사람을 소개해 준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 같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 여러 권의 책을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 확률적으로 뭐 지적으로 뭔가 뭐 통할 확률은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이 서비스의 대려 아이덴티티를 해치는 네. 책이라고 하는 걸 그 본질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사실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실제로 그 저희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책장 정리 기능이고요. 그래서 책장 정리 기능을 통해서 이제 사실 책궁합이라는 것은 파생되는 기능입니다. 네. 그 파생되는 기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물론 이 딱 그 지금 송 대표님께서 굉장히 어수선하다라는 반응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하지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책장 정리만 한다라고 했을 때 재미가 없고 그리고 또 다음 넥스트 액션을 이제 유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액션을 저희가 이제 발굴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책궁합이라는 아이디어를 도출을 했고 이 서비스에 얼마나 더 사람들이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하고 재미를 느낄 수
수 있게 하는가라는 그 고민에서 나왔다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또 불만이 네. 자꾸 또 있는 게 뭐냐면 책을 읽는 사람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디테일, 니즈의 디테일을 찾아가기보다는 약간 서비스가 좀 폭을 넓힌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 지금 그 구현된 서비스들이 그 예를 들면 교보라든가 리디북스라든가 이런 그 책을 진짜로 서비스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하고 연결되면 시너지가 엄청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렇게 폭을 넓혀놓으면 어디서나 다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쌓아놓은 진입 장벽이 별로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런 데서 서비스하기 힘든 또는 그런 니즈를 제가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네. 이게 개념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하여튼 네네네.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 니즈를 뭔가 알고리즘적이나 뭔가 진입 장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기보다는 좀 너무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보편성을 추구를 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이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이제 책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는 이제 유저들이 많이 이제 고른 책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 책 쇼핑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책 쇼핑할 때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먼저 내보내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 부분들을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실제 유저에 맞는 것들을 더 위에 배치를 해서 좀 더 쉽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좀 개발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서비스 출시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온 거예요? 지금은 알파 테스트 중입니다. 네. 알파 테스트라는 거는 이제 아직까지 시중에 그렇죠. 내놓을 정도는 아니고요. 예. 그래서 언제 정도 타겟으로 지금 지금 런칭을 준비? 알파 테스트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알파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받고 있고요. 설문조사가 이번 설 연휴 기간 끝나고 마무리가 되면 그 소요를 반영을 해서 베타 테스트 이제 한 2주 정도 이제 수정 작업을 한 다음에 그다음 베타 테스트는 실제로 플레이 스토어에 올려서 테스트를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네. 네. 딱 아주 쉽게 정리해서 네. 제가 왜 이 서비스 써야 돼요? 쓰면은 저는 이제 각각 카테고리별로 베스트셀러나 아니면 신간들 나온 것 중에서 괜찮은 걸 보면서 이제 책을 많이 사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니즈를 아직은 조금 좀 덜 와닿았거든요. 네네. 왜 써야 돼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네. 설명하면 나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의 한계. 네네. 예. 그리고 저의 예를 들자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가 있었는데요. 그 좋아하는 작가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거를 한 5년 이상 동안 이제 잊고 있었던 작가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 서비스를 론칭하고 제가 알파 테스트를 쓰면서 그 작가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기억력의 한계를 책에 관해서 보완해주는 서비스로서 내가 생각하면 될것 읽었던 같습니다. 과거 책 이력이 쫙 다 나오겠네요. 거기에 썼던 코멘트들도 나오겠고. 예, 맞습니다. 그게 써야 될 이유다. 그러니까 네. 저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그거는 좀 페인 포인트가 맞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읽었던 책을 잘 하고 잘 정리해놓고 예. 거기에 뭔가 써여져 있거나 그리고 예. 남들의 의견이 같이 올라오게 그 그렇죠. 부분에 포커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예. 근데 약간은 제가 예. 생각엔 좀 많이 넓어졌다. 그래서 예. 도리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뭘 하려는 건지 그렇죠. 그 아이덴티티가 좀 헷갈렸지 예.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자, 그러면 그렇고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몇 분이세요? 저희는 지금 총 4명입니다. 4명이요? 예, 저 있고 그리고 서버 이제 관리하시는 담당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 분이 있고 클라이언트 쪽 담당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마케팅 진행하는 다른 팀장님이 한 분 또 계십니다. 어떻게 만나시게 되셨습니까? 전부 다 일적인 관계로 만났습니다. 소개로 다 만났고요. 예. 예, 소개를 하면서 창업하시고 나서요, 아니면 코트라 다니실 때? 아닙니다. 창업을 하고 나서 하고 이제 나서? 만났고요. 네. 창업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서비스를 이제 개발을 하면서 다른 분께 소개를 받고 하면서 그럼 이거 같이 해보자라고 또 의기투합을 해서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예, 케이스. 이게 회사는 지금 몇 년 됐나요? 회사는 2012년도 7월에 창업을 해서요. 그러면 지금 1년 반. 정도 1년 반. 됐고요. 네. 예. 그래서 자본금은 얼마시고
아, 자본금은 사실 뭐 제가 이제 쏟아부은 자본금과 예. 그리고 3F 중에 이제 저희 파더가 쏟아부으시는데 돈들이 이제 조금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저희는 그 시드머니 단계에 예. 그 있습니다. 3F 중에 풀은 누가 혹시? 뿔이 아, 있나요? 프로는 아니 설명을 해줘야 돼요. 3F를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아, 예. 네네네. 처음에 이제 창업했을 때 네. 도와주는 네네. 사람을 이제 F 세 개로 해가지고 네네. 3F라고 하는데 네. 예, father, 예, 패밀리라고 부르죠. 네. 보통 패밀리, 그다음에 friend, 네. 그다음에 이런데 투자하는 fool, 예, 바보 아니면은 투자 안 한다 해가지고 예, 하여튼 네. 그냥 네. 참고로 얘기했습니다. 네. 썰렁하네요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해요. 자, 네. 네. 그래서 회사가 지금 뭐 돈이 좀 필요하신가요? 예,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됐고 1년 반이나 진행을 했고 저희 아버지 그 3F가 상당히 이제 그 고통을 겪고 이 페인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 페인을 이제 릴리프 해드릴 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예. 예. 그럼 자, 자금이 얼마나 지금 필요하신지요? 아 저희는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약 그 한 초기 이제 운영 자금 저희 이제 직원들 월급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네. 자금 한 1억 정도가 필요한 것 1억 정도.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서비스를 좀 가지치기를 조금 더 해서 네. 초기 런치 아직 런칭 전이니까 네. 런칭하실 때는 좀 슬림하게 해서 네네. 이 서비스를 내가 왜 써야 돼라는 네. 게 느끼게끔 딱 접근하는 게 좋고요. 네. 초기에 그 모객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모객을 잘해서 네. 그 기반이 좀 쌓이면서 네. 바이럴이 쫙 일어날 수 있도록 네네. 초기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지 구상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네. 투자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그 음. 서비스 나오면서 그 고객 트래픽 올라가는 거를 수치를 좀 보면서 네. 서서히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저는 네. 솔직히. 예, 저는 이 대표님의 의견을 조금 더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린 스타트업에 의존해서 MVP, 네.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를 만드셔야 네. 될 것 같은데 네네. 최소 지금, 존속 예. 제품. 예. 그래서 우리의 핵심 기능이 뭔지 사실 뭐 저희나 우리 이 대표님의 의견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기능을 잡아내서 그것을 그 커스터머로부터 네. 검증을 받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베타부터 조금은 약간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포커스가 흐려졌다, 초점이 흐려졌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 그 다음에 1년 반을 했는데 이거밖에 못했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솔직한 심정은. 예. 중간에 하나 엎었다고 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예. 자 네네. 엎었죠. 예. 예, 오픈 기간이 뭐 얼마나? 아 오픈 기간이 그게 한 1년이 좀 아 그럼 6개월 만에. 네. 아 네.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거 네. 취소. 제가 잠시. 네. 예. 이 서비스 자체는 기획부터 해서 3개월이 안 된 서비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네네. 잘 정비를 하셔가지고 네네. 예,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네. 저도 역시 네. 나머지는 이 대표님과 똑같은 의견입니다. 아, 아직까지는 네. 예. 좀 어려워 보인다. 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오늘 출연에 감사드립니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기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예. 예. 먼저 은행권 청년 예. 창업재단 디캠프 매번 이 좋은 장소를 장소를 제공해 제공해 주시는 주셔서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네. 내일 모레가 이제 명절이죠. 예, 설날입니다. 예, 우리 서비스 우리 그 이 회가 명절을 지나고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네, 명절 예, 지나고 새해 복 나올 많이 것 받으시고. 같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장비가 저희가 바뀌었죠. 예. 예, 제가 거금을 하여튼 자체 깔때기를 대겠습니다. 예. 하여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유튜브 음질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괜찮죠? 예, 홍 대표님? 맞습니다. 예, 음질이 아주 좋네요. 예. 네. 그리고 그 오늘은 사실은 원래 다른 팀이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제 저녁 때 송 대표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펑크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쫄투 그룹 페이지에. 그래서 두 팀이 8분 만에 예. 예,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서 예, 즉흥적으로 섭외된 팁을 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그렇게 예, 해야 될 것 이렇게 같아요.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해보니까 예. 그 저기 8분 만에 종료됐다는 공지 올리고 나서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온 게 꽤 됐거든요. 예. 다음번도 이렇게 할까요? 예, 다음 그 주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예, 하시죠. 예. 그래서 쫄트의 문턱을 낮춰서 예. 좀 더 창업하기 전 단계도 출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저는 여기서 대결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배틀.
그렇죠. 배틀. 예. 예. 이대님하고 아우 예. 저기 괜찮은 아이디어 같고요. 예, 배틀로. 예, 그 비슷한 업종끼리 같이 나오고 싶으면 배틀 접수 받습니다. 무조건 저희가 출연시켜 드립니다. 배틀 예. 접수. 예. 예. 그러니까 두 팀이 나는 아니면 그렇죠. 도전을 신청하세요. 예. 그 예. 도전을 신청해서 우리가 한번 섭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나는 그 뭐를 개발하고 있는데 예, 예를 들면 SNS 개발하고 있는데 카카오 나와라. 그러면 혹시 김범수 대표님이 나오실지 모르지만 한번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어. 아, 새로운 손님 모셔놓고 예, 저희 얘기가 저희가- 너무 많았습니다. 예, 한번 예, 사장님 예. 그 잠깐 그랩 죄송합니다. 게임즈. 예. 예. 그랩 게임즈의 두 번째 초대 손님. 한동수 대표님이신데요. 예. 예. 본인 네. 소개하고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랩게임즈의 한동수입니다. 예, 그랩게임즈는 이제 게임 개발사가 해외 퍼블리셔를 만나는 그 연결을 시켜주는 인터넷 웹사이트고요. 현재까지 그런 뭐 게임 수출이라고 하죠. 그런 게 이제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해결해주고자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예. 네. 저 이제 네. 사회 조금 그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보통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예를 들면 중국에 나간다 그러면 직접 모바일 게임이 나갈 수도 있지만 그 나라에 있는 그 앱 스토어에 바로 예. 올려서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은 퍼블리셔 그 시장을 잘하는 퍼블리셔들이 만나서 그 퍼블리셔를 통해서 그 그렇죠. 그 진출하게 되는데요. 네. 그 퍼블리셔 수 있는 만나는 창구를 제공하시겠다는 그런 그러니까 사업이죠. 예를 들면 그쵸. 퍼블리셔들을 만나는 창구가 여러 군데 있는데 직접 알아서 만날 수도 예. 있고 아니면 G스타 같은 차이나조이 같은 게임쇼 가서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온라인 상에서 하시겠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온라인으로 거죠? 예, 온라인으로 이걸 제공되는 게 이제 현재까지 좀 없었고요. 예. 네. 그리고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참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뭐 항공권부터 숙박 그리고 인력도 뭐 필요하고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뭐 중국 시장만 본다면은 뭐 차이나조이 같은 행사를 참가하면 되는데 가면은 이제 중국 회사들만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정말 글로벌로 여러 기회를 열고 싶다 그러면은 다른 행사들 다 하나씩 다 참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인터넷에서 그런 회사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서 기회를 좀 더 열겠다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예. 준비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서비스 런칭까지? 현재 지금 프로토타입이 완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 2월 중에 이제 그 베타 시작을 좀 이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게 이 사업 모델이 가능한 이유는 뭔가요? 모바일 게임을 주로 타겟으로 하시는 거죠? 꼭 그 게임 플랫폼은 저희는 그 모바일 온라인 가리지 않고 다. 가리지 않고 네. 모두 다 하지만 아마 모바일 쪽이 실질적으로는 뭐 많을 것 같은 예상은 하고 있고요. 예. 네. 이제 저희는 이제 게임 회사들을 한 곳에 모으고 이제 그런 게임 회사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여러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게임 엔진이라든지 뭐 그 외에 뭐 게임 뭐 서버 그리고 뭐 광고 솔루션, 광고 플랫폼 그리고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는데 네. 뭐 그런 이제 다른 뭐 그런 서드 파티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게임 회사 상대로 그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만들어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굳이 모바일 게임을 보통 퍼블리싱하는 네. 과정이 그 이런 물론 G스타, 뭐 차이나조이 같은 걸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냥 우리나라의 한국의 앱스토어를 살펴보면 다 들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과거의 랭킹 네, 같은 그렇죠. 걸 보거나 네. 장르별로 보면은 그 인기 있는 순으로 쭉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뭐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앱스토어가 이미 이런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각 국가별로. 그 앱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출시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온 게임들 위주로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런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발사의 입장이라면은 뭐 굳이 이런 행사 같은 데 안 다녀도 알아서 연락이 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게임을 출시 전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다양하게 일단 기회를 열어보고 싶어 하는 뭐 소규모 개발사들 위해서 우선 시작을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제 그런 퍼블리셔 입장에서는 좀 더 그 해당 시장에 대해서 게임을 좀 다양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게임을 일단 올리는 것 자체는 저희는 이제 무료로 전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려두면은 이제 좀 퍼블리셔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를 좀 더 열어두는 거고요. 예. 자,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사장님하고 뭐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런 사례가 있나요? 시도한 사례는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 실제로 지금 페이스북 같은 뭐 이런 개발자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세계 각국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들을 이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보고 있으면 퍼블리셔 담당자들도 아예 자기 연락처를 그냥 오픈해서 퍼블리싱 원하는 게임이 있으면은 연락을 주세요라고도 이야기하고 자기 게임들을 이제 소개를 올리면서 그런 뭐 이야기하고 뭐 사업 기회를 찾아보려고 하는 개발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미 개발사나 퍼블리셔들이나 그런 행동 패턴들은 그런 페이스북이나 그런 SNS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그거를 저희는 좀 더 체계화돼서 좀 게임에 포커스해서 이걸 제공해주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마켓화 하려고 시도했다가 대부분이 망했는데요. 네. 망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우선은 뭘 활성화 못 시켜서 망했다고 보세요? 예, 일단 마켓화라기보다 보통은 이제 B2C 쪽을 많이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네. 지금까지 좀 잘 안 된 케이스들 보시면요. 그리고 B2B를 한다고 해도 뭔가 이게 한쪽은 그 개발사 입장에서는 게임을 올리는 거는 굉장히 적극적인데 퍼블리셔 측에서 이제 그 참여할 수 있는 뭔가 사이트 내에 활성화가 되는 그게 좀 실패했다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비스들은요. 예. 네. 자, 그 굉장히 그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 지금 서비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그 저는 약간은 부정적입니다.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대부분의 퍼블리싱이라고 하는 거를 돈을 주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참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요. 네. 다른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돈을 어떻게 보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거래가 일어나면 거래 수수료 일부를 띄는 모델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거래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기회 연락망을 제공해 주는 것뿐이고요. 네. 저희는 그런 개발사들을 모아서 그런 개발사들을 모은 곳에서 다른 수익을 창출해 주려고. 뭐 예를 들면 어떤 수익일까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게임 기업을 상대로 이제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솔루션 업체들을 통한 뭐 광고 수입이라든지 예. 그리고 저희가 뭐 게임 소개 페이지를 이제 올리게 되는데 그런 게임 소개 페이지를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자신들의 뭐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데에 좀 커스터마이즈된 게임 소개 페이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은 게임 회사들이 올려고 왔다는 가정하에 네. 예,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그 게임 회사들이 여기 와서 뭔가 정보를 올리고 액티비티가 많다는 가정하에 그 두 모델이 가능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액티비티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마켓플레이스는 아니고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커뮤니티의 커뮤니티 성격이 강한데요. 강하죠. 예.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해외 퍼블리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여야 될 노력은 어떤 노력을 들여야 되는 건가요? 퍼블리싱을 이제 이렇게 개발사 그 활성화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뭐 예. 개발사 입장에서 아니요. 우리 서비스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해줘야 돼요? 우선 저희는 굉장히 우선 피처드 기능을 굉장히 강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능이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제 무료로 올릴 수 있고 그렇기 잠깐만요. 때문에, 예, 기능 이전에 예, 이 사이트를 각 나라의 중요한 퍼블리싱 담당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예. 어떻게 알리냐는 게 문제일 것 같은데. 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계속해서 보게 하고 뭔가 액티비티가 일어나야 돼야지 역으로 많은 회사들이 또 성공 사례가 나타나야 여기서 계약 사례가 나타나야지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퍼블리셔들 실제로 해외 사업 담당자 분들 보시면은 이제 어떤 개발사에 연락하기 전에 사전 리서칭 이제 그런 조사하는 단계에서 각 그 현지 나라의 뭐 게임 매체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지 내에서 어떤 게임들이 있고 그런 뭐 게임 목록부터 일단 조사 단계부터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 사이트를 통하면은 굉장히 쉽게 되거든요. 나라만 치면은 그 나라의 게임이 전부 나오니까요. 뭐 사이트를 뭐 게임 매체를 찾아서 잠깐만요. 그런 각자의- 정보는 예. 누가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 그런 저희가 여기 우리 회사에서 제공할 건가요? 그러니까 게임 개발사들이 자신들의 게임을 저희 사이트에 올리면은 근데 100% 커버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일부만 올라올 텐데 처음에는. 그렇죠. 수요가 있는 예. 게임들. 예, 근데 일단 그거 가지고 예. 퍼블리셔들이 거기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우선은 저희는 그 개발사들이
이 사이트에 왜 게임 정보를 올리느냐 이 부분을 보자면은 이제 그런 커뮤니티 방금 이야기한 커뮤니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의 개발사 네. 커뮤니티들을 보시면 그 게임 소개를 자기가 올리기 위해서 출시한 분들은 이제 뭐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 URL을 이제 뿌리는데 그 전에는 대부분이 유튜브에 동영상만 올려서 올린다든지 아니면 그런 자신들의 게임을 좀 효율적으로 소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데들이 없어서 뭐 전혀 다른 뭐 그런 커뮤니티 내에 게임 소개를 올려서 그 링크를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사이트를 통하면은 이제 게임 소개 필요한 뭐 게임 동영상을 올릴 수 있고 스크린샷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게임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그런 건 있고 좀 쉽게 해줄 수 있는데 예, 그게 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틀이 잡혀 있으니까 쉽게 올릴 수 있으니까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꼭 퍼블리싱을 원해서도 있겠지만 게임 소개 페이지를 원해서 저희 사이트에 올릴 수가 있고 그거를 뭐 URL을 통해서 SNS에 뿌리고 그럼 그 URL이 저희 URL이 바뀌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유입도 도모할 수 있는 거죠. 이 사이트를 그러면 어떻게 홍보해서 이렇게 알리실 거예요? 어차피 많이 알려서 자발적으로도 개발자들이 많이 오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우선 저희가 시작은 저희가 세계 각국의 개발사들을 이제 한 3,900 정도 메일링 리스트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 외에 이제 제가 뭐 이전에 좀 게임 관련된 일을 해가지고 그쪽 뭐 한국이랑 일본 쪽 인맥을 통한 것가 있고 그리고 개발자 커뮤니티 세계 각국 개발자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서 현재 모니터링 중인데 사이트가 이제 오픈을 하면은 저희가 그 뭐 저희 사이트가 오픈했다 이런 사이트고 이용해 달라는 그런 광고 포스트를 시작을 할 거고요. 거기서 이제 개발사들의 게임을 올리면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URL 공유를 통해서 뭐 그 다음 바이럴을 예 계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대표님이 어떤 쪽에서 주로 일을 해오셨어요? 예, 저는 일본의 게임 전문 이제 매체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기자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주로 한 게 이제 한국 게임을 일본에 이제 그 시절이 이제 한국 게임이 굉장히 일본에 많이 런칭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쪽 매체에서는 한국 게임을 런칭되기 전에 최신 정보를 원하는 그런 매체 쪽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실제 한국 내에서 발표되는 최신 게임들을 이제 일본에 소개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으면 한국 게임을 일본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걸 하면서 이제 좀 게임 해외 퍼블리싱에서 개발사분들이나 퍼블리셔분들이 많은 고민이 있다는 걸 이제 좀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 되고 이런 서비스를 기획하게 된 거였죠. 예. 네. 자, 선생님 저는 이 퍼블리싱 비즈니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주로 잘 나가는 게임들을 위주로 퍼블리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잘 나가는 게임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약간 롱테일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란 네, 말이에요. 롱테일 비즈니스, 롱테일 전형적인. 비즈니스죠. 이게 되려고 하면 롱테일에서 뭔가 활발하게 이 퍼블리싱이라는 게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그거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예. 왜냐하면 퍼블리싱이라는 게 그 예를 들면 물론 자기가 가진 그 돈이라는 건 이제 뭐 거의 그 비슷비슷하면은 가능하면 한국에서 성공한 게임들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공하지 못한 게임들이 여기에 나와서 미리 내 게임을 알리고 퍼블리싱을 해보겠다? 이게 일어날까? 뭐 이건 또 역시 좀 의문에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또 굉장히 어려운 일. 뭐냐면 이거를 아무리 메일링을 다 보내서 퍼블리싱 담당자들의 그 주소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여기에 들어와서 픽업을 해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여기에 주는 정보를 가지고 물론 그게 픽업이 일어나야지 거꾸로 이제 회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또 팔로우를 할 수도 없어요. 예, 어떻게 여기서 뭐 픽업이 일어난다든가 그러면 각사들이 연락이 많이 이걸 한번 올리니까 연락이 많이 오더라. 연락이 많이 오고 정말 뭐 계약이 일어나더라. 이런 바이럴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기가 굉장히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하여튼 말이 거부적인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일단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선 그런 수출 상담회가 일어나는 오프라인 행사가 전 세계 1년에 330개가 열립니다.
이제 네. 이제 알려진 거는 뭐 G스타라든지 E3라든지 뭐 그런 큰 회사들만 알려졌는데 이제 찾아보면 330개 이상 더 많죠. 사실. 그러면은 1년에 하루에 하나꼴로 열린다는 그런 계산인데 그리고 G스타 같은 경우는 이틀간 비즈니스 데이가 이틀간 열리는데 그때 수출 상당 건수가 4천 건이 넘습니다. 굉장히 그 계약이 실제로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저희는 그 부분에서는 이제 관여하는 거는 저희의 역량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뭔가 기회라는 거는 이미 뭐 그런 상담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진입 장벽을 오프라인에 실제 참가해야 된다는 진입 장벽을 낮춰서 좀 더 상담이 많이 이뤄내는 곳에 G스타 같은 데는 집중을 그냥 하고 있죠. 상담보다는 술 먹으러 가던데. 예, 뭐 그런 게임 사람 개발사들, 만나고, 예, 아, 파티들도 머리 많고 식히고. 그렇죠. 예. 근데 실제 그런 G스타 운영회에서 발표한 자료니까요. 4천 건이란 아, 예, 횟수는 네, 농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뭐 이 정도 하면서 우리 이 대표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시도를 하는 회사들을 몇 군데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 이런 시도라면 똑같은 시도 비슷한 유사한 시도들. 예, 유사한 시도. 이게 그 게임들이 그 뭐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모바일 시장만 보더라도 안드로이드, iOS 시장이 다르게끔 집계돼 가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들 그 입맛대로. 그리고 국가 간에도 이게 통합돼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없어요. 사실은. 통합된 순위라든지 뭐 이렇게 다 안드로이드, iOS까지 합쳐가지고 한다든지 그래서 그걸 합쳐서 이렇게 적절하게 큐레이션 비슷하게 해주면서 보여주는 것도 그 아이디어 상으로는 사업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해가지고 아직 성공한 사례가 아직 없다는 거.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정말 잘 짜여져서 전 세계가 통합돼서 게임들 팍팍 마이너 게임들도 올라오고 그러면 좋은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거 네. 참 누구도 성공 못 시킨 영역인데 성공 못 시킨 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걸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이 사업의 관건인 것 같다는 생각 정도만 제가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퍼블리셔 뭐 그 게임 업계 계셨지만 해외에 있는 퍼블리셔들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지사가 있는 회사들은 일단은 제외하고 한국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한국 게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런 니즈에 대해서 이런 어떤 것들이 되면은 네가 하겠니 그런 니즈를 좀 파악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많지 않으면 개발보다는 제가 보기엔 그런 니즈를 파악하고 그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할 만한 뭔가 스펙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거꾸로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 성공한 게임들은 여기 들어올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성공하지 않은 게임들 회사들 중에서 출시하지 않은 게임들을 대한 그 여기다 올릴 의향이 있는 회사들을 한번 만나셔가지고 개발하시기 전에 만나셔서 여기다 어떻게 하면 올리겠니?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좀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개발을 하시더라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많은 회사들이 사실 우리 엔지니어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먼저 생각을 하고 뭐 개발이 너무 많이 나가는 수가 종종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보기엔 개발보다는 그런 일을 먼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그 부분은 이미 사실 충분히 그렇군요. 해온 단계고요. 예. 네. 개발사분들에서는 이제 그런 기회를 열어주는 거는 사실 이게 뭐 비용이 든다던가 그런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사분들은 이제 환영을 하시는데 만약에 상대 회사가 연락이 왔을 때 그 상대 회사에 대한 뭐 레퍼런스는 어떻게 체크하느냐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뭐 피드백들을 이제 받아서 그걸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뭐 기능들이나 뭐 그런 걸 이제 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비스 시작했을 때 처음에 올라가는 그 게임 숫자는 몇 개나 거기에 지금 올라갈 걸로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아니면 곧 런칭 될 예정이잖아요. 약속이 됐거나 뭐 약속 수까지는 저희가 딱히 이제 밝히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숫자는 일단은 당장 저희가 시작해서 아마 뭐 회사를 일단 다른 사례들을 봐더라도 일단 회사는 3,000군데 정도까지는 안정적으로
뭐 모을 수 있지 않을까 3천 군데. 예 네. 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바일 게임 회사가 몇 개나 돼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6천 군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는 한국을 모아서 한국 게임을 해외에 파는 것만이 아니라요. 다른 나라 뭐 중남미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게임이 뭐 중남미 나가는 것도 있고 뭐 터키 시장이라든지 러시아 시장이라든지 굉장히 그러니까 큰 시장들이 많아요. 예, 그런 시장들을 좀 개발사들이 한국에서 런칭을 해보고 그렇게 좀 쉽사리 쓰러지거나 뭐 성공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다른 시장까지도 기회를 열어서 예, 좀 더 개발사분들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다른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꿈꾸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저희 네. 마이크 시스템을 바꾼 관계로 제가 대신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인의 서재 쪽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그 오프라인 서적 위주로 지금 서비스를 주로 얘기하셨는데 그 이북을 많이 보잖아요. 이 컨텐츠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으신지? 예, 저희가 오프라인 서점에 대해서 이제 서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 거는 그쪽 부분이 이제 먼저 저희가 리소스 차원에서 리소스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쪽을 먼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북 시장이 확실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북 시장 특히 예.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정말 너무 커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북 시장은 절대 간과를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는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린스탑 형식으로 이제 페이스북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들이랑 실제로 저희 도서 마케팅 채널을 연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출판사들이랑 관계를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북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출판사 분들이 이북에 대해서 제공하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저희는 관계를 쌓고 이북 컨텐츠를 출판사들과 계약을 따내서 저희 쪽에서도 실제로 직접 이북 서비스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리소스가 확보가 되면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북 리더들도 마련해야 되고 네. 그 다 준비가 돼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기능까지 해줘야 되잖아요. 이북 컨텐츠를 판매할 정도까지 되면 예, 백엔드가 분명히 구성이 돼야 되고요. 너무 큰 사업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아까 좀 덜 얘기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혹시 뭐 매출 발생한 게 있던지 좀 그런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 저희 서비스가 지금 현재 세 가지 서비스로 사실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거는 페이스북이 있고 그리고 웹진으로 이제 도서 이제 전문 웹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건 이제 세 번째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데 실제로 웹진과 페이스북에서는 마케팅 채널로서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가요? 예, 맞습니다. 얼마나 확보했는데? 지금 수익이? 2만 5천 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두 달 사이에 2만 5천 명 정도 확보를 해서 네. 실제로 출판사랑 이제 마케팅 이벤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애플리케이션 저쪽 저희는 집중을 하고 있었으니까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애플리에이트 마케팅이 이제 확립이 된 모델들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 비해서 수수료는 좀 적게 주고 있지만 손쉽게 굉장히 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알파 테스트 하면서도 애플리에이트 마케팅 그게 바로 어떤 구매 마케팅인지 좀 설명해. 너무 네. 전문 용어를 제가 쓴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구매 링크만 제공해주면서 구매 링크에서 실제로 구매에 이어지면 책 판매 금액의 2% 그래서 8%까지 수수료를 주는 모델을 애플리에이트 마케팅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파 테스트 70명 진행하는데도 실제로 바로 구매해서 들어가서 사실 구매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밝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그랩 게임즈에도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해외 수출이나 이렇게 수출입 관련해서 가장 배리어가 되는 부분이 언어적인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왜냐하면 뭐 영문으로 번역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멋진 퍼블리싱 자료가 아니거든요. 읽어봐도 모르는 완전 콩글리시 범벅으로 된 그런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걸 전문적으로만 서비스해줘도 좀 괜찮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그런 로컬라이징 부분 같은 예. 경우는 뭐 바로는 이제 아마 뭐 시스템적으로 좀 힘들 것 같고요. 이제 네. 저희가 그런 게임 관련된 다른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자동적으로 엮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정도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롱테일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기억이 안 나네요. 작은 퍼블리셔들끼리 이제 예. 좀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저희 사이트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네. 꼭 큰 퍼블리셔 개발사와 꼭 큰 퍼블리셔와의 퍼블리싱 계약이 이루어져야지만 저희만의 그 뭔가 가치랄까요? 이득이 아니라 저희는 작은 회사들끼리의 퍼블리싱이 이루어지는 것도 저희 사이트로 보자면은 그거나 저희 액티비티로 보면 똑같은 그런 숫자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큰 데보다는 오히려 작은 데를 좀 더 처음에는 그게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시작은 그런 단계부터 시작해서 좀 규모가 커지면은 그때부터 좀 더 다른 큰 뭐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문 현답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예. 예, 오늘 아무튼 이렇게 급하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쫄투의 네. 영입에 가서 우리 큰 문제가 생겼었는데 예. 펑크 나가지고 네. 예. 원래 대타로 나오신 분들이 성공한 분들이 많아요. 인생 뭐 있습니까? 기대하고 예. 있겠습니다. 원래 그 뮤지컬도 대타 뛰다가 나 스타로 네. 하고 네. 그렇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스타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꼭 그 지금 구상하신 게 아직 서비스가 출시 안 됐기 때문에 서비스가 나와서 고객을 모아서 좀 증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생각했던 생각이 맞았다 시장에서도. 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